테크닉인데 가르쳐 주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시작하기 전에 하나 조금 여쭤보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혹시 그 하고 계신 쪽에서 마케터로 활동하고 계신 분 여기 계신가요? 계시면 잠깐 손좀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그 주제가 마케팅 쪽 마케터를 위한 이런 주제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사실 준비해 온 게 조금 뭐랄까 좀 실무적이고 좀 깊이를 너무 집어넣어버린 것 같다는 느낌이 아까 앉아 있는데 자꾸 그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시 그러면 파일을 좀 바꾸고 다른 걸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내용을 전에 요거는 좀 들으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에 제가 한번 영등포 쪽에서 대교에서 한번 썼던 파일이거든요. 근데 그때도 구성이 좀 오늘하고 좀 비슷한 점이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쪽을 좀 준비하게 된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 지금 요즘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들이 본질을 너무 많이 잃어버린 거. 그러니까 뭐냐면은 마케팅의 본질은 마켓을 상대를 해야 되는데 마켓은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과 공동체, 우리가 뭐 보통 타겟팅을 하게 되면은 기본으로 사람은 짚고 넘어가는 건데 근데 막상 안으로 딱 들어가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회사 안에서는 마케팅 담당자가 됐던 위에부터 아래까지 일관되게 항상 하는 이야기가 고객은 왕이다. 그리고 가족과 같은 기업, 그 다음에 우리는 고객과 가족처럼 같이 지낸다. 이런 이야기 너무 잘하거든요. 근데 제가 현장 가서 느낀 건 뭐냐면 마케팅 하게 되면 이벤트가 됐든지 올라오는 게 됐든지 고객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면은 회사 직원들이 거기에 실제로 뛰어드느냐, 뛰어든다고 생각하세요? 카페가 됐든지 아니면 온라인에서는 카페 아니면은 오프라인에서 실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 있으면 직원들이 나서가지고 진심을 가지고 대하는 거 진짜 보신 적 있으세요? 어디에서 사례 같은 거 이런 거 해가지고 한두 번 하고 뭐 영상 같은 거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거 말고 진짜 현장에서 느껴보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 제 경우에는 저는 그 90년대 중반부터 현대정보기술에서 운영됐던 신비로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네이버 같은 곳인데요. 네, 지금은 이제 죽었습니다, 사이트가. 근데 거기에서 동호회 운영자로서 회장을 지내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싸이월드에서는 클럽을 학교 회장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랩이 어느 쪽에 서 있었냐면 사용자 쪽에 서 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뒤쪽에서는 기업체들 자문이라든가 정부기관들 활동하고 이런 거 할 때 정책 자문 이런 거 하면서 항상 이 부분을 연결해서 꽤 성공적인 결과를 항상 거뒀어요. 제일 최근 결과로는 중기청에서 진행했던 2010년 그때 시니어 창업넷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꽤 계실 거예요. 근데 거기가 겨울에 정책 작업이 끊긴 다음에도 안에 계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모이고 그분들끼리 겨울 12월 한 중순 넘어가면 돈이 끊기잖아요. 그런데도 안에서 계속 활동하고 창업하시고 이런 것들을 너무 잘 돼서 다음에 2011년에 보면은 대전에 불려 내려가가지고 마치 청문회처럼 어떻게 정부기관에서 하는 프로젝트가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여기 가서 좀 설명회를 해야 될 정도 그 정도 상황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요즘 쭉 가는 거 보면은 뭐 키워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온갖 뭐 방문자 수, 그다음 머릿수 이런 것만 있지 진심 어린 관계를 진짜 형성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저 진짜 많이 못 봤거든요. 그래서 왜 효율이 좋고 이렇게 좋은 일이 많은데 이렇게 가는 걸까 하는 그런 좀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 원래 이제 이력 자체가 그쪽 출발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하면은 마케팅을 한다고 그러면은 멈추면 멈춘다는 말이 아마 뭔 이야기인지 아실 거예요. 투자라든가 아니면 그달에 잠깐 예산이 좀 저기 돼가지고 예산을 줄인다든가 아니면 끊게 되면은 그럼 바로 어떻게 돼요? 마켓하고 관계가 곧바로 식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마케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건 마케팅이 아니거든요. ING가 붙어 있다는 건 뭐예요? 마켓하고 지속적으로 뭔가를 함께 계속 한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나 있을 때는 그냥 해가지고 바로 숫자 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나 아닐 때는 손 좀 빼면 그냥 뚝 떨어지고 이런 건 마케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참 많이 벗어났어요. 이런 거 숫자들 다 모아가지고 뭐 할 건지 정말 저는 궁금해요. 페이스북 페이지 하시면서 사용자 좋아요만 열심히 모으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왜 모으세요? 그러니까 그거 모으면은 그분들 뉴스피드 볼 때마다 거기에 내가 업데이트한 거 있으면 그거 뜬다고 그 맛에 그걸 하신대요. 그걸 마케팅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답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눈높이를 이제 제대로 고개를 좀 들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가족과 같은 왕으로 모시겠다 이런 말들 이 말들은 맥락을 한번 보세요. 단어들을 한번 보시면은 이건 몽땅 다 커뮤니티 이야기입니다. 우리라는 단어 그 다음에 가족이라는 거 이것도 커뮤니티죠. 왕 뭐 이런 것도 어쨌건 왕국도 그것도 하나의 커뮤니티입니다. 그렇죠? 예, 다 커뮤니티 이야기인데 막상 저희가 마케팅 관련된 교육을 하잖아요. 교육을 나가거나 컨설팅하러 들어가면 직원들 대답이 똑같아요. 그냥 돈 받고 해주는 대로 찾아주세요. 이거 안 해도 저는 그냥 월급 받고 싶어요. 그리고 안에서 블로그에다가 이 회사 입사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얼굴 걸고 성함 걸고 직책 걸고 그러고 뛰시면 효율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리 이야기 들어도 어떡합니까? 좀 안 걸면 안 돼요? 이거 저 사적으로 쓰는 블로그인데요. 이거 페이스북에서 왜 제가 제 얼굴을 노출하고 제 회사명을 왜 거기에다가 경영에다 왜 올려놓고 해야 돼요? 나중에 퇴사하면 올릴게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공무원분들도 한 8, 90%가 돼요. 그런 경우는 참 많이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온라인에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연결이 됐더라도 팔로우 정도 합니다. 숫자 올리려고. 근데 오프라인에서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좋은 기회가 있어요. 비용도 안 들어가고 함께 뭉칠 수 있는 자리가 있어가지고 가자 그러면 보통 지자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가요. 사진 찍으러. 그 정도는 가는데 온라인에서 원래 활동하는 직원들은 나가느냐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는 거는 어느 정도 하냐 저쪽 앞쪽에다 접수대 놔두고 접수대에서 이거 해주는 정도 선에서 그냥 끝내고 조용히 나가려고. 그리고 실제 열심히 다니면서 영양 교환하고 그 사람은 페이스북 친구 맺고 이런 직원들 보셨나요? 저는 진짜 못 봤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현상이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페이스북 들어가 보거나 다른 데 가면은
컨텐츠를 정말 멋들어지게 작성을 하죠. 완전히 그 영화 화보 수준으로 작성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블로그에 올리고 페이스북 같은 데도 열심히 올립니다. 근데 그 뒤에 숨어있는 의미가 저기 둘째 줄이죠. 우리는 이미 최고의 콘텐츠를 돈을 들여가지고 다 만들어 놓고 손을 수없이 보고 회의도 다 했으니까 고객 말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당신들은 우리가 내준 거 열심히 보고 외우고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이게 있다는 거죠. 이게 마케팅인가요? 소통이고? 그죠? 너무 기본적인 사항인데 짚고 넘어가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도 안 물어보고 반응을 나중에 돌아보느냐 숫자로는 집계합니다. 안케이크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진짜 거기에 의미 있어가지고 또는 어느 분이 마음 상해서 어떤 분은 진심을 갖고 칭찬하는 내용이라도 그걸 잘 안 보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거는 SNS 마케팅에서 마켓이라고 하는 것, 또 SNS 자체 몽땅 사람입니다. 마켓도 사람이고 SNS도 당연히 사람이 이뤄내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사람과 그들의 네트워크 그리고 그 안에서 생겨나는 공동체나 조직,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쪽 스터디 하시는 분들 정말 적어요. 마케팅을 하면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그 다음에 공동체, 그 안에서 조직, 이걸 연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절한 거죠.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로 아까운 시간 내가지고 오신 거라면, 그리고 마케팅 쪽에 뭔가 오후 시간 이렇게 내신 거 가지고 효과를 제대로 보는 계기를 만들고 싶으시다면 좀 전에 이야기드린 쪽, 그쪽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좋겠어요. 사람에 대한 연구, 관계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공동체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안에 조직에 관련된 부분이요. 많은 분들이 블로그 굉장히 좋아하세요. 근데 저희가 실제 농촌 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도시 쪽에서 대기업 마케팅 하는 것까지 저희가 쭉 분석을 하다 보니까 참 희한한 현상을 발견을 했어요. 돈이 있는 쪽들 있죠. 자본이 크고 그 다음에 대기업이 이미 브랜드를 갖고 딱 있는 쪽 같은 경우는 블로그가 강세가 많습니다. 그쪽은 블로그가 유리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저희가 보는 건 뭐냐면 뜻밖의 카페가 아주 강하다는 거예요. 1년 수익이 그냥 돈 이야기를 그냥 할게요. 1년 수익이 블로그 쪽에 계신 분들이 높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카페지기들이 높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목적을 갖고 실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 것 이야기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전체 평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블로그는 1년 내내 다른 내용 안 올리고 만약에 공부 진행할 수 있습니까? 1년에 몇 번 못해요. 어느 이상 할 수 있는 그런 블로거는 교주 블로거라고 그래가지고 따로 있습니다. 그쪽은 그냥 하자는 대로 사람들이 하는 그런 급이 있어요. 근데 그건 손에 몇 명 뽑아요. 근데 그걸 바라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 게 현재 블로그. 근데 카페들 경우는 농촌에 계신 분들조차도 1년 내내 공부 진행하시는 분이 계세요. 돼요. 그분들은. 그렇게 수준 차이가 나는데 왜 사람들이 블로그에 많이 꽂혀 있느냐? 네이버가 자기가 홍보한 그 이유도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카페 쪽 같은 경우는 원래 원류가 PC통신에서 시작된 동호회입니다. 그죠? 물론 다음 카페 시작될 때는 좀 떴었죠. 그렇긴 했지만 나머지 쪽 새로운 분위기가 안 나니까 언론에서 안 다룬 것 뿐이에요. 언론에서 안 다룬 거지 사람들이 여전히 어떤 소속감, 테두리, 그리고 그 안에서 편하게 나눌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그거는 식은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지금은 더 좋은 도구, 얼굴도 보이고 실명도 보이고 관계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SNS죠. 페이스북 그룹이라든가 트위터, 파티 이런 쪽들로 많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힘이 좀 죽어서 그렇지 블로그보다 지금도 절대 못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T칙상 이거는 좀 낡은 사례여가지고 이제는 벌써 그래서 이야기를 안 할 텐데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조금 드릴 거예요. 이거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그죠? 예, 다 아실만한 걸 일부러 꺼낸 거니까. 자, 혼자서 24인용 기능 텐트 칠 수 있다 없다 막 이야기 하니까 한 명이 나섰어요. 아이디를 이걸 벌레라고 쓰는 분이었죠. 그죠? 뭐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다. 예? 되는데요. 네, 되는데요. 그렇게 한마디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안에서 쫙
하다가 쭉 퍼져갖고 나중에 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죠? 그때 얼마나 컸는지 아시죠? 연예인들도 서로 나와가지고 끼려고 그러고 해가지고 굉장히 판이 커졌죠. 근데 이걸 가지고 언론에서는 소셜미디어의 대표적인 저기 사례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아주 중요한 핵심을 하나 놓친 게 있어요. 이게 임계 규모를 어떤 사람들 안에서 임계 규모 이상의 입소문을 만들어낼 때 밑에 바탕이 됐던 커뮤니티가 있다는 거죠. 무슨 커뮤니티죠? 카페. 이거 그냥 블로그나 이런 데서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DSLR 동아리가 뒤로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언론 이야기 주고받는 그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고 키우고 그러면은 만약에 된다면 내가 뭘 돕겠다 해가지고 일정 규모가 되니까 될성 싶으니까 나머지 붙은 걸로 이제 전체 규모가 나온 거예요. 이거 뒷마무리까지 마지막에 했던 사람들은 다 누굴까요? 그쪽 동아리 멤버들이 뒷마무리 다 해낸 거예요. 그죠? 근데 그쪽 이야기는 쑥 들어가고 커뮤니티가 뒤에 있었다는 이야기는 쏙 빼고 그냥 소셜미디어가 나중에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례는 찾아보면 꽤 많습니다. 커진 건 뒤에는 물론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거 있는 경우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뒤에 커뮤니티가 있는 경우가 훨씬 성공률이 높다는 거예요. 커뮤니티의 강점이 뭐냐면 휘발하지 않는다라는 게 100% 안 하진 않죠. 근데 어느 정도냐면 보통 우리가 블로그라든가 다른 데서 글을 좀 쓰다가 안 쓴다든가 아니면 키워드 광고하다가 그만두면 그냥 수직으로 떨어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죠? 뚝 떨어져. 근데 커뮤니티에는 제가 어떤 경우도 많이 봤냐면 그 띠동아리 옛날에는 많았었잖아요. 그죠? 네. 요즘도 조금 하는 데도 있는데 근데 그룹장이 저 군대 갔다 올게요. 이거 한마디 딱 남기고 사라졌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 나타났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네. 좀 이제 더 서운해했던 거는 자기가 있을 때보다 더 잘 됐다고. 커뮤니티라는 데는 그런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일대 N의 관계가 아니에요. 보통 어떻게 자꾸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운영 주체니까 우리가 이기면 들어온 사람들하고 일대 N의 관계를 자꾸 맺으려고 전체를 통제하려고. 근데 실제 커뮤니티는 어떤 특성이에요? 일대 N은 굉장한 소모전입니다. 그래서 자본이라든가 다른 조직력이나 브랜드를 이미 갖고 있는 쪽이 유리해요. 그런데 커뮤니티는 N 대 N의 관계입니다. 그죠? 가닥수가 훨씬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가 강해요. 그리고 컨텐츠를 일방적으로 생산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사실은 아닙니다. 언제부터 생겼냐면 처음에 사람들 모임을 만들면 옛날 PC통신이라든가 아니면은 신비로 때까지는 발기인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한 30명에서 일정 숫자까지 해가지고 발기인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커뮤니케이션만 가지고도 컨텐츠가 유지가 됩니다. 물어보는 거 답해주고 이런 것만 가지고 됐었는데 다음 카페가 시작되면서 혼자서 열다 보니까 이게 그냥 대화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카페지기들이 무작정 올리다 보니까 그때 힘들었던 것이 실제 제대로 된 커뮤니티를 운영하게 되면 힘이 그렇게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유연한 이런 특성들이 좀 있습니다. 실제 요즘 시작한다 그러면 제가 다음이나 네이버를 권하진 않습니다. 안에서 몇십만 넘어가는 데라고 해도 들어가가지고 사용자 프로필을 얻어낼 수가 없어요. 이름도 없지, 얼굴도 모르고, 그 다음에 한참 진행이 됐는데도 그 사람들하고 실질적인 관계 맺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근데 상대적이었죠. 옛날에는 없던 데서 카페가 특징이 있었다면 지금은 다른 게 다 있지만 그래도 페이스북 같은 게 존재를 하니까 또 페이스북 그룹의 장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페이스북 그룹은 친구 맺은 사람들 초대하면 물론 때때로 욕먹기도 하지만 초대가 강제 초대가 되죠. 네. 다음 네이버 카페에서는 강제 초대가 되나요? 안 되죠. 거기다가 게시판이 다음 카페 같은 데는 많아요. 그러면 여러 개 늘어놓고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페이스북 그룹은 좋은 핑계거리가 하나 있죠. 뭐가 없어요? 게시판 자체가 없어요. 그죠? 그냥 타임라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대화하다가 물론 댓글 장도 위로 올라가고 이런 정도 있고 상단 게시물 1개 설정 가능하고 이런 정도니까 운영하는 쪽이 굉장히 부담이 없어요. 장점이 또 있습니다. 무슨 장점이 있을까요? 바로 이벤트 기능입니다. 온라인에서 하는 모든 활동은 우리가 온라인에서 하는 마케팅의 모든 활동은 오프라인에서 마주칠 수 있어야 힘을 발휘를 합니다. 근데 다음 네이버 다른 데 쪽에 있는 그런 것들은 오프라인에서 마주치기 위한 장치 부분이 너무 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페이스북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 딱 박혀 있죠, 그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입력 항목 안에가 장소는 당연히 들어가 있어요, 그죠? 네. 여기 계신 분들도 그거 신청하고 오신 분들 많잖아요, 그죠? 예, 바로 오프라인 부분이 강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약하고, 예. 블루오션 전략 아시죠? 떨어버릴 거 떨어버리고 강점을 확실히 가져야 되는 데는 딱 갖는다, 그쵸? 예. 페이스북 그룹을 그래서 보내드립니다. 만약에 커뮤니티 중심으로 해서 마케팅을 다시 시작을 하고 싶으시다면 페이스북 그룹에서 시작하시는 게 장점이 많다는 거예요. 이쪽 사례들은 나중에 온라인에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조금 늦게 시작해서 시간을 지금 많이 쓸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안에서 할 때 페이스북 그룹을 아무리 공개 그룹으로 설정을 하셨더라도 바깥하고 연결 부분을 신경을 충분히 많이 쓰시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컨텐츠는 안에서 쌓아둘 수가 없으니까 블로그를 한번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페이지 쪽으로 해가지고 밖으로 한번 보이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나가는 거 반드시 트윗도 동시에 이렇게 날아가게 돼서 페이스북이 좀 어느 면에서는 폐쇄적인 부분도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완전 공개된 상태가 아니고 그래서 저런 부분 그리고 맨 마지막 줄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프라인을 자꾸 강조를 하시라는 거예요. 온라인에서 하는 거는 이제 더 이상 경쟁력이 없어요. 그래서 온라인 쪽하고 오프라인을 함께 해야 컨텐츠를 생산하고 하는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오프 모임 한 번 하면 안에 있는 멤버들끼리 카메라 다 꺼내세요. 서로 한 3장씩만 찍어주세요. 자기 블로그 올려야 나가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만약에 해두면 한꺼번에 넘쳐납니다. 그죠? 컨텐츠가.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온라인에서 막 열심히 해가지고 내용 올리려고 한계가 있거든요. 생동감도 없어요. 사람 얼굴이 안 보이는데 그게 무슨 생동감이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 이야기입니다. 오늘 드리고 싶었던 그 이야기. 중심에 여러분들 마케팅 중심에 마케팅 한다고 여러 가지 이야기 하는데 그 중심에 만약에 제대로 된 커뮤니티가 없다 그러면 마케팅 하신다는 게 이게 헌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하시려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에다 둔 그런 마케팅 활동을 시작해 보셨으면 오늘이 그 계기가 됐으면 그래서 이런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원래 제가 하려고 했던 거 그거는 맨만 잠깐 보여드리고 휙 지나가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또 그거 안 하면 또 아쉬우실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제 다음에 하시는 분들은 손 운동 좀 하고 나오셔야 되겠네요. 마우스가 완전 빡빡해가지고 기운 없으면 누구 쓰지도 못하겠는데 OK 마인드맵 맨 위에 물음표 M2 오프 저거 붙이면 그러면 그 메뉴나 상담도 안 나와가지고 바로 프레젠테이션을 쓸 수 있는 거 아시죠? 나중에 한번 꼭 써보시고요. 오늘 원래 이제 하려고 했던 거는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커뮤니티를 마케팅 쪽으로 제대로 구축을 하려고 하면 기초, 중부, 이제 그 다음에 상급해가지고 한 그 9가지 정도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 이야기 드리려고 했었고요. 스토리텔링 말고 처음에 질문부터 시작해서 질문과 키워드와 관계 맺기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스토리를 길러내는 스토리 가드닝이라는 쪽에 새로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 내년에는 이게 트렌드가 될 거다라는 거 그거 하나 하고요. 나중에 소셜 출판 예는 온라인에다 검색하시면 많이 나옵니다. 소셜 출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공간을 접목하는 부분 데이터베이스를 아주 중시하라는 거예요. 마케팅 하신다면서 데이터베이스 부분을 굉장히 편안하게 그냥 취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일 기본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쪽 아까 여기도 오신 분들 구글 스프레드시트에다가 바로 출석 받고 아까 하는 거 보셨죠? 그죠? 데이터 정보하고 IoT 사물 인터넷 쪽 그거 이제 계속해서 성장할 거니까 그 부분하고 커뮤니티 좀 묶어내는 커뮤니티 활동하고 묶어내는 부분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각 단계별로 해서 온라인에서 무조건 사람들을 상대하지 마시고 고정된 게 아니라 사람이 성장해 가잖아요. 그죠? 최초로 가입된 사람 아니면 그냥 게스트로 왔던 사람부터 시작해서 점점 자리 잡아가고 안에서 커가고 마지막에 원로로 꺾어지는 이런 단계까지 그런 것들을 봐가면서 사람을 상대하시는 겁니다. 그런 부분. 리더십 프로그램 C4는 아는 분들 아실 거고요. 검색하실 때는 유영진 평가되고 C4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오고 폭약 이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소통하는 방식에 대한 거 온라인에서 글 밀어내기 아까 이야기했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문선 사례 물어보고 부탁하고 감사 표현하고 예를 갖추는 거 이렇게 해서 다른 접근 방식이 있다. 이것도 보통 다른 교육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된 본격적인 마케팅으로 힘을 타는 부분 세 가지 이벤트와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캘린더는 몇 년이고 계속해서 가는 그 커뮤니티가 살아있으면 계속해서 가는 거 그런 종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기능을 같은 그런 타입 그리고 셀프 오거나이징도 스터디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거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목한 쪽 이런 쪽인데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하고 저 내용들도 함께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이현민 대표님 다시 한번 박수 뜨거운 박수.